두 번째 섹션, 집합의 연산, 그리고 그 기본 성질입니다. 여기 나타나는 이 연산들은 이미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첫 번째 것, 합집합이죠. 보통 A 유니언 B 혹은 A 컵 B 이렇게 읽죠.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분리공리를 적용한 것도 아니고 또한 대체공리를 적용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또 하나의 새로운 공리입니다. 합집합 공리. A와 B가 집합이라면 이 두 집합으로부터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거죠. 두 번째 것은 교집합입니다. 교집합. A intersection B 혹은 간단하게 A cap B라고 읽기도 하죠. A의 원소로서 B에 들어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공리를 적용한 거네요. 물론 이것은 X in B, X in A 이렇게 A, B의 위치를 바꿔도 똑같은 집합을 얻게 되겠죠. A-B는 X in A bar X not in B. 이것도 역시 분리공리에 의해서 집합으로 존재하죠. 그 다음 연산은 여집합이죠. 여집합. 영어로는 A complement. complement에서 C를 따다가 여기다가 씁니다. A, C 이렇게. X bar X not in A로 정의되어 있는데, 척 보시면 이것은 내포공리를 사용했네요. 그러니까 집합으로서 보장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노테이션을 쓰는 이유는 이게 전체 집합이 존재하면 이렇게 쓰는 거에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A1, A2, A3 이렇게 여러 개의 집합들이 있을 때 U-A1, U-A2, U-A3 이렇게 매번 U-를 쓰는 것보다 A1 컴플리먼트, A2 컴플리먼트, A3 컴플리먼트 이런 표기법을 쓰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집합 U가 문맥에 명확히 드러났다는 이런 전제 조건 하에 이런 표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A 곱하기 B. 이거는 카티지언 곱이라고 그러죠. 카티지언 프로덕트. 이거는 X와 Y의 순서 쌍들의 집합입니다. 단 여기서 X는 A의 원소이고 Y는 B의 원소이죠. 이거는 대체공리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함수로 보는 겁니다. 이변수 함수. X와 Y를 인풋으로 받아서 아웃풋이 이런 순서쌍이 되는. 그러면 순서쌍이 뭐냐? 그건 여기 정의되어 있죠. X, Y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적이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한 점 집합 X, 두 점 집합 X, Y. 이 두 점 집합을 X, Y로 정의한다. 이런 얘기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한 점 집합 그리고 두 점 집합 이런 집합들이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공리로부터는 그 존재성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공리, 두 점 집합 공리를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한 점 집합 공리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점 집합은 결국 X, X 이렇게 두 점 집합 공리로부터 존재성이 보장되거든요. 이 순서쌍의 정의로부터 아래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순서쌍이 같다는 것은 첫 번째 좌표도 같고 and 두 번째 좌표도 같다는 것과 동등하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증명한 다음에는 사실 이 정의는 꼭 암기할 필요가 없이 잊어먹으셔도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그 다음 토픽은 집합 첨수족, Indexed Family of Sets라고 그러죠. 여러 개의 수를 다룰 때 X, Y, Z, U, V, W 이렇게 각 수마다 일일이 이름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럴 때 이런 식으로 X1, XI, XN 이렇게 첨수, 영어로는 Index Variable이죠. 이런 i를 사용하면 편리하죠. 이런 식이죠. n개의 수를 더할 때 이렇게 시그마 기호를 쓰면 편하고 n개의 수를 곱할 때도 이런 파이 기호를 쓰면 편하죠. 이렇게 여러 개의 수를 첨수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편리하듯이 집합도 여러 개의 집합을 첨수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편합니다. 이 집합은 뭐냐 하면은 AI bar I in I. 그러니까 이 대문자 i의 각 원소 소문자 i마다 하나의 집합 AI가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집합들을 다 모은 집합.
이것을 집합 첨수족이라고 하고 이때 이 i를 첨수집합, 인덱스 세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집합이 집합이냐, 존재하는지는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사실은 대체 공리로부터 그 존재성이 보장받는 거죠. fx, x in x. 그러니까 대문자 i가 대문자 x 역할을 하고 소문자 i가 소문자 x 역할을 하고 ai가 fx 역할을 하는 거죠. 각 x마다 fx라는 값이 있으면 되는 거죠. 함수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각 i마다 ai라고 하는 집합이 값으로 주어진 그런 형태죠. 이러한 집합 첨수족이 주어졌을 때 이 모든 ai들의 합집합은 이런 표기법으로 나타냅니다. 그럼 이 좌변의 집합은 무엇이냐 하면요. 여기에 그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이 우변은 얼핏 보면은 내포 공리를 적용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것도 합집합 공리입니다. 사실 그 앞서 말했던 그 합집합 공리 이것과는 사실 좀 다르죠. 이것은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의 합집합 공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AI들의 교집합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새로운 공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 집합의 교집합을 구성할 때 별도의 공리가 필요 없었듯이 여기서도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첨수집합 i가 공집합일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요. i가 공집합일 때 이 합집합은 공집합입니다. 그리고 i가 공집합일 때 이 교집합은 정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집합의 집합이 되거든요. 이 합집합과 교집합의 정의를 잘 보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디테일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건 한정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한정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곧 어떤 명제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한정사 뒤에 여기 in i 이 한정사 뒤에 또 in i 이런 게 붙었죠. 이게 조건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i의 원소에 한다는 조건이 붙어서 이거를 조건 한정사라고 부릅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고요. 이것도 아마 팩트는 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집합 첨수족의 합집합의 여집합은 각각의 집합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다. 여기서는 집합 첨수족의 교집합의 여집합은 각 집합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다. 방금 제가 말한 거를 요걸 그대로 따라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한테 이거 똑같이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시켜보면은 잘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연습을 좀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건 한정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For all x in A, alpha x. 여기서 in A 이것이 이 묶인 변수 x에 대한 조건이죠. 조건 한정사라고 하는데 이거를 원래의 한정사, 조건이 없는 한정사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이런 뜻입니다. For x, x in A 이면 alpha x이다. 그런데 이 전칭 조건 한정사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존재 조건 한정사는 이걸 그대로 흉내내면 안 됩니다. 이거는 exist x, x in A and alpha x입니다. 여기가 이면이었는데 이면이 and로 바뀐 거죠.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는 직관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알 수도 있는데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원래 전칭 한정사 앞에 부정을 갖다 붙이면 이 전칭이 이 존재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명제가 그것의 부정으로 바뀌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사실은 원래 기존의 한정사에 적용되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조건 한정사에도 똑같은 형태로 이것이 성립하거든요. 그리고 이 아랫줄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개의 명제가 항상 참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 이 정의가 사용됩니다. 이면을 and로 바꾼 이 정의로부터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 한정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제목을 조금
도발적으로 써봤습니다. 존재가 문제다. 논리식을 정확히 읽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못 읽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for x, alpha x. 원래 모든 x에 대해서 alpha x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모든 x가 존재할 때 alpha x다. 좀 엉뚱하게 읽는 경향이 있고 여기는 더합니다. 모든 x가 a에 존재할 때 alpha x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존재를 빼야죠. 존재를 빼고 이걸 대해서로 바꾸면 맞는 거죠. a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있죠. 수학적 명제가 아닌 문장의 이해인데 이거는 fx equal 1인 x를 가정하자.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도 많고 또 이거를 딱 들이대면서 이거 말 되는 거냐? 물으면은 굉장히 당황하고 갸우뚱하고 말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우를. 혹은 이거 비슷한 걸로 fx equal 1인 x in 0,1 이 폐구간을 가정하자. 뭐 이렇게. 이거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은 무엇을 가정한다고 하면은 그 가정하는 대상은 명제입니다. 명제가 참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x를 가정한다고 그랬어요. x는 명제가 아닙니다. x가 참입니까? x가 혹은 거짓입니까? x는 일종의 명사죠. 명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x를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의 해법은 존재를 넣으면 됩니다. fx equal 1인 x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즉 fx equal 1이 방정식이 해를 가진다 이런 얘기죠. 혹은 이런 경우에는 fx equal 1인 x in 0,1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말하면 아주 깔끔한 수학적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존재가 문제인데요. 수학적 명제에서 존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고등학교까지의 수학에서는 존재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딱 한 군데 있죠. 판별식, 2차 방정식에 해가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은 판별식이 0 이상일 것이다. 맞는 얘기인데 그때도 해가 존재한다는 표현보다는 해를 가질 조건, 이렇게 가진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아마 존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난 김에 말씀드리면 이 존재라는 것은 수어가 아니죠. x가 존재한다. 그러면 x가 주어고 존재한다가 수어인 걸로 되어 있죠. 우리의 그 문법에서는. 근데 수학에서는 이 존재한다가 수어가 아닙니다. 수어가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quantifier, 한정사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 언어의 문법에서는 이 존재도 수로 취급을 하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존재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이번에는 카티지언 곱. 무엇의 카티지언 곱이냐 하면은 집합 첨수족의 카티지언 곱. 이 파이, i in i, ai 이렇게 쓰죠. 집합 첨수족 ai in i를 이렇게 카티지언 곱을 취한 겁니다. 이건 합집합이나 교집합보다 저는 좀 더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쉬운 것부터 보면은 이 인덱스 세트 첨수 집합 i가 1부터 n까지 이런 자연수들의 집합인 경우, 아주 간단한 경우죠. 이때 ai들의 카티지언 곱을 취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a1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an. 이런 거는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도 하나의 집합인데 이 집합의 원소들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어떻게 생겼느냐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답은 이런 벡터 같은 거죠. 벡터 x1, 점점점, xn 이렇게 x 벡터로 이렇게 나타내 보았습니다. 여기서 x1은 a1의 원소이고 이런 식으로 나가서 xn은 an의 원소이고 이러한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벡터 x를 함수로 봅니다. i에서 ai들의 합집합으로 가는 함수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함수라면은 x 벡터 at i, x 벡터라는 함수의 i에서의 값이 바로 xi 이렇게 보면은 딱딱 맞거든요. 단 이때 이 함수는 i에서
유니언 AI로 가는 임의의 함수는 그건 아니고 xi가 AI에 속한다는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해야죠. 모든 i에 대해서 xi가 AI의 원소다. 지금까지 말한 것을 정리해보면 AI들의 카티지언 프로덕트는 함수의 집합인데 이 함수는 i에서 AI들의 합집합으로 간다. 게다가 각 첨수집합 대문자 i의 원소 소문자 i에 대해서 f의 i에서의 값은 i번째 집합 ai의 원소여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가지는 함수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카티지언 곱이다. 이것이 수학적으로 엄격한 카티지언 곱의 정의입니다. 지금까지 이 첫 번째 섹션 집합을 나타내는 법, 그리고 또 이 두 번째 섹션의 이 절반 집합의 연산, 여기까지 참으로 많은 개념들을 새로 공부했고 또 기존에 알던 개념이라도 더 엄격하게 공리적인 방법으로 논리적으로 그 개념들을 정의해 보았습니다. 엄격한 정의는 많이 했는데 증명을 한 게 거의 없죠. 앞으로 다음 페이지부터 이렇게 많은 증명들을 할 것이고 연습 문제들을 많이 풀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개념들을 확고히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죠.